시간이 없어서 방송을 조금 쉬었습니다만 다시 시작을 하겠습니다. 오늘은 어떤 주제로 뭐 얘기할 거는 너무나 많죠. 얘기할 게 오늘 우리 어떤 의뢰인들 다녀가셨는데 많은 사람들이 긴급재난지원금을 받아서 어떤 사람들은 사용을 했고 어떤 사람들은 이게 내가 그렇게까지 어려운 재난지원금을 받을 만한 형편에 있는가 이제 그러한 의문점을 가진 사람들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아예 이참에 나도 좀 기부행위를 하면은 어떨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. 그치? 윤정씨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이게 예상이 되었던 것이 아니고 이제 갑작스럽게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생계비조차도 생활비조차도 어려운 사람들이 지금 실질적으로 많습니다. 저도 놀랐어요. 제가 알아보니까 이제 다녀보니까 지방도 다녀보니까 일이 그동안 이제 그 정규 직원이 아니었던 분들은 일거리가 없어졌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생활비조차도 막막한데 이제 그런 분들이 또 어떠한 환경에 있냐면 이제 대출 자격조차도 안 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. 왜 그러냐면 이제 서로 간에 다른 사람들하고 이게 그 관계가 서로 이렇게 고리처럼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한 곳에서 막히면 이제 그로 인해서 이쪽에서도 막히고 계속 이 연쇄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이제 갑자기 신용불량자가 되기도 하고 그래서 일거리도 막혔는데 대출 조건도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이제 막막한 거죠. 이제 그런 분들이 의외로 지금 많습니다.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도 지금 사람들이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전국 경제적으로 한 곳에서 어려워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 병원에 가는 것조차도 이제 조금 절제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외식을 했던 횟수조차도 줄이게 되고 씀씀이를 이제 줄이게 됩니다. 서서히.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그 소상공인들은 이게 준비가 안 되어 있었죠. 왜냐하면 이제 미래 시대를 내다보지 못하다 보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갑자기 손님이 끊어지고 이제 그 장사가 안 되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막막한 겁니다. 이게 한두 명이 아니고 엄청난 숫자가 일어나다 보니 이제 정부에서는 긴급대책으로서 정부 긴급재난지원금이라는 명목 하에 소상공인들을 살리려고 지금 1인 가구 기준으로 40만원, 또 40만원에서 또 다인 가구는 100만원, 이제 이런 식으로 이 긴급재난지원금을 서로 이제 교부를 하게 되는데, 이제 요 취지를 보면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어떻게 정말 아쉬운 사람들, 지금 돈이 없어서 아쉬운 사람들은 이미 다 쓴 사람도 있지만, 이제 지금 신청하신 분들도 있고, 또 요 돈을 기부하려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, 제가 기부하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이게 기부가 얼마나 좋은 건데, 이 기부하지 말아라. 이게 말이 되느냐. 이제 그러면서 또 역정을 내실 분들도 있어요. 그런데 기부하지 말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이유가 있습니다. 이게 이제 단순하게 우리가 상식적인 틀 안에서 보면은 이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. 그리고 좀 훌륭한 일을 하고 싶어 해요. 그래서 좀 요만큼이라도 기부를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상식의 그런 틀을 깨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기부하지 마십시오.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받는 모든 돈과 아주 사소한 작은 돈과 그 다음에 우리가 보는 사람들은 이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돈을 받고 또 이유가 있어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나는 것입니다. 아무리 내 앞에 있는 사람이 거렁뱅이라고 한다 할지라도
아주 능력이 무능력한 사람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나하고 인연이 됐을 때는 이유가 있는 거고, 그 다음에 이 긴급재난지원금이 40만원, 1인가구 40만원이잖아. 40만원이라고 한다 하더라도 이게 크면 크고 작으면 작은 돈입니다만, 이게 모이고 모여서 많은 자금이 이제 형성이, 사실 이거 정부에서 이 돈을 쓰기까지는 전 국민한테 이 돈을 쓰려면은 어마어마한 막대한 자금이 이제 빚으로 또 남게 되는 겁니다. 사실은 이게 생산이 이루어져서 정부의 재정 창고가 넘쳐나서 주는 돈이 아니고, 이게 대책이 없으니까 지금 정부의 지금 미국이든 대한민국이든 이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이 경제 관료들이 전부 케인즈 경제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. 그런데 케인즈 경제학에서 뭐 수요 법칙, 공급 법칙, 이러한 기존에 사용했던 우리 여러 가지 방법들을 사용을 하는 단계가 이미 지났다라는 얘기죠. 더 이상 방법이 없어요. 이 지금 현재 경제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 어떤 방법도, 대안도 지금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긴급으로 지금 수요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. 왜냐하면 이제 무너지는 이 경제를 지금 속도를 늦추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지금 막막한 상태에서 긴급, 우리 왜 비상시에 긴급 식량도 있잖아요. 마찬가지로 이것도 긴급 자금을 투입을 해서 이제 소상공인들, 요거 사용처가 되는 사람들을 살리려고 지금 정부에서 그 결정을 해서 지금 국민들한테 나가는 것입니다. 이게 작은 것 같지만 40만원 또는 100만원이지만 결코 이게 40만원, 100만원이라는 그러한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이 금액을 보시면은 자금의 본질을 잘 모르기 때문에 요거 이제 좀 가볍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, 이거 제가 이제 결론적으로 제가 답을 말씀을 드리면, 이게 정부가 결정을 한 것이긴 하지만 경제적인 고육지책으로 정부가 결정을 한 것이긴 하지만 이게 사실은 하늘의 선물입니다. 그럼 왜 이런 것들을 전 국민한테 이렇게 살포를 하느냐? 지금 우리 소상공인들은 지금 뭐 대기업이라든가 아니면 뭐 미국의 구글이라든가 이런 회사처럼 이 인터넷이라는 이 컴퓨터화되어 있는 인터넷망이 완벽하게 갖추어져서 이게 시대의 흐름을 완전히 꿰찰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. 컴퓨터라든가 인터넷이라든가 이 힘에 이게 무슨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,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 시대적 흐름을 바꿀 것인지에 대해서 미처 깨닫지 못했고 또 미처 준비하지 못했습니다.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데이터베이스화가 이게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죠. 또 시대의 흐름을 미처 읽어내지 못했죠. 지금 이 세상은 천지개벽하는 단계에 있습니다. 이 코로나 사태는 이제 그 시작에 불과하지 끝이 아니에요.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이게 코로나 바이러스가 물러가면 이제 예전의 상황을 회복할 수 있느냐? 아닙니다. 코로나 사태는 시작이고 이제 다음 차례로 이제 사회가 급변하는 이 어마어마한 이 새로운 패러다임의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. 여러분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조만간 대한민국에서도 그 대기업을 필두로 전 세계를 살릴 수 있는 이 어마어마한 새로운 사업이 진행이 돼야 되는데 또 진행이 될 겁니다. 그래야지 이 대한민국을 살리고 또 전 세계를 살릴 수가 있는데, 이제 이러한 일들이 그냥 이게 이루어지느냐, 그건 아니고 사회가 급변하면서 떨어질 사람은 떨어지고 또 이제 그 시대적 흐름을 잘 흡수하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그러한 흐름에 또 새로운 한 단계 도약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엄청난 시대가 도래하고 있습니다.